우리와 다른 사람일 듯한 대한민국 1% 부자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방극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돈과 권력을 움직이는 상위 1%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주제의 드라마가 계속 방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의 부자는 누구인가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엔 2019년 대한민국 부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제가 대한민국 부자 관련 자료를 처음 정리한 것이 2013년입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서 지난 시간들의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하는 자료들은 약 10여 년 전 자료지만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엇이 똑같은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의 내용의 핵심은 대한민국 상위 1% 평균은 연간 3억 3,728만 원을 버는 51.3세의 전문직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과 비교해보면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51.3세의 남자로서 전용 면적 126.1제곱미터 약 38.1평, 분양 면적 48평 안팎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연소득 3억 3,728만 원, 부동산은 이미 16억 3,948만 원 어치의 부동산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중앙일보가 분석 유추해 본 대한민국 상위 1%의 평균적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요, 번 돈 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상위 1% 전체 자산 평균 22억 1,352만 원의 74%가 부동산이었습니다. 3명 중에 1명 걸로 건물 시가 21억 9,300만 원짜리의 건물을 갖고 있었고, 역시 3명 중 1명 걸로 토지 평균 시가 7억 9,500만 원짜리를 보유했었습니다. 10년 전 자료입니다. 건물 토지를 함께 보유한 이들은 10명 중에 1명 걸로 평균 28억 1,2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부자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최고 경영자 출신의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김모 씨 62세입니다. 현금 3억 원을 빼고 나머지 재산이 모두 부동산입니다. 서울 역세권에 오피스텔이 4개 있고요. 8억 원짜리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앞으로도 부동산이 더 올라간다고 본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부자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은퇴한 뒤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 때는 황금성에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놓으면 2달 안에 나갈 만한 역세권 오피스텔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상위 1%의 부자들은 빚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전체의 85%가 빚이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4억 4,958만 원이었습니다. 주로 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 평균 3억 4,263만 원을 이용했습니다. 부동산 부자인 이모 씨 61세는 현금이 있지만 대출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 갚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 이자율은 3.5% 밖에 되지 않는 집안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는 게 더 이익이었다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그 대출 이자율입니다. 그는 경기도 일대 땅과 서울의 아파트 5채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다른 자료를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중앙일보 시사미디어가 발행하는 경제 월간지 포브스 코리아가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부자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의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 부자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조사 발표했었는데요. 조사 대상자는 서울의 타워팰리스, 삼성동의 아이파크, 목동의 하이페리온, 그리고 경기도 분당의 파크뷰 등의 시가 20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20억 원이니까 지금은 뭐 한참 더 높아졌겠죠. 이들은 부동산, 주식, 예금에 각각 57%, 27%, 16%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검증된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배치했고요. 안정적인 예금에 필요한 자금을 예치한 뒤 30% 남짓한 자산을 갖고 주식시장에서 굴린다는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식은 공격수고 예금은 수비수, 부동산은 골키퍼인 셈이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6세로서 재테크에 관한 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계층입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1.98개의 골프장 회원권, 그리고 1.12개의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골프장 회원권은 단순히 레저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그들만의 모임 장소로 골프 클럽을 선택한 것이죠. 이들이 불을 일군 그 원천은 뭐니 해도 부동산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에 대해서 50.5%가 부동산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펀드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뭐 37.6%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자들은 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통념과 달리 빌딩 31%, 상가 23.3%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외,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뜨고 있는 동남아가 아니고 미국, 캐나다 등에 대한 관심도가 70.9%로 압도적입니다. 이미 42% 부자들은 국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요. 이 중 76%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은 실소유 개념으로서 대다수의 자녀 유학을 위한 주택을 구입한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 자료와 정보를 보았습니다. 지금 2021년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아마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자산은 아마 지금 몇 배, 몇십 배 더 늘어났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미친 부동산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부를 거머쥐었음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정말 재테크의 천재인 양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대한민국 1% 부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